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23일까지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헌재의 시간이 펼쳐진 가운데 요동치는 정치권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새로 별명이 생겼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포레스트 윤선이라고. 포레스트 윤선이요? 아니 JTBC 장르만 여의도에 갔더니 네. 예. 그 기자들이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포레스트 윤선이다. 아니, 제가 최근에 그 국회 그 탄핵 국면에서 영거포 2주 연속 국회 그러니까요. 로텐더홀에서 정말 이 50 아니 예, 고연령의 고연령이. 예, 후배들 사이에서 네. 취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뭐 느닷없이 공중파 화면에도 많이 잡히고 네. 막 그래서 그 30년 전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야 너 SBS에 나왔다. 네 SBS 나올 일이 없는데 화면에 찍혔다. 막 이래서 제가 아니. 새로 현장 취재의 달인에서 이제 포레스트 윤선 윤선이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예. 말씀드리면 제가 장윤선 선배는 뭔가 독보적인 장르를 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묻고 하는 기자들이 없거든요. 아니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 이번에 보니까 늙은 기자 둘이 판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텐더홀을 막 그 정말 종횡무진 그 누비고 다닌 두 명의 기자가 네. 있었으니 하나는 주진우요, 하나는 장윤선이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한테 마이크 들이대고 그래서 당신 그러니까요. 탄핵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돼. 막 윤상현 의원하고 저는 사실은 하도 기가 막힌 주장을 무슨 통치행위 얘기를 해가지고 네. 뒤에서 제가 자꾸 한숨 쉬고 잠깐 의원님 막 계속 그러니까 뒤로 획 돌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막 저는 언쟁을 할 뻔했습니다. 아니 준전시 전시 상황도 아니 네. 헌법 77조만 읽어도 절대로 이게 통치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억측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젊은 기자들이 좀 같이 좀 질문 좀 해주시면 전투적으로 좀 좋은데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좀 저 선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멸로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한데 뭐 방구석에 계셔야 될 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현장에서 강력하게 물어주니까 네. 시청자들 시청자들 시원하죠. 이런 질문을 바라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세게 좀 물었습니다. 뭐 네. 조경태 의원한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세게 물었고요. 근데 좀 그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은 계속 집요하게 모르지 않으면서 저한테 어디십니까? 어디시죠?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주에는 굉장히 간과하더니 그 네. 다음 주에는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은 좀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간밤에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잠이 오겠나?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굉장히 네. 재밌는 현장이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 네. 내란죄가 난 어떻게 보면은 촌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보니까 또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한번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다시 네.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 어쨌든 포렌식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번 주에 포렌식이 마무리될 것 같다. 네. 오늘 저도 이제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분도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예요. 명태균만큼. 그래서 포렌식이 끝나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치의 휴대폰이 다 네. 포렌식이 돼서 나올 예정인데 명태균 씨가 뭐 자동 삭제 타이머 기능 같은 걸 켜놨나 봐요. 저기 뭐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의 이런 경우에. 데다가 그런데 포렌식을 하면 그게 다 나온답니다. 자동 삭제한 것들도 예, 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것까지도 살려내는 게 포렌식이기 때문에 4년치의 기록이 방대한 기록이 나올 거다. 네. 그 거의 뭐 창고 대개방 수준으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이런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네. 등장을 한다. 특히 얼마 전에 아니 뭐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육성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육성과 명태균 씨가 뭐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스킵된 대목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총 2분 분량인데 그 사이에 80%가 그 전달이 안 돼 있다 아직은. 네. 예, 그 약간 뭡니까 저 스킵돼 있다. 그러니까 네. 요거를 살리면 80%가 살아나면
그 안에 총 5명의 정치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5명이나 네, 그러니까 윤상현 하나는 공개를 한 공개를 한 거고 거고. 4명이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4명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 둘은 맞고 둘은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약간 당사자에게 수수께끼. 물어봤더니 예. 그래서 하나는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네. 윤한홍, 장제원. 요 4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윤핵관. 그래서 윤핵관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진 정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진석 뭐 등등등 이렇게 20고개를 해봤지만 답변하지 네. 않고 본인도 명태균 씨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포렌식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검찰로부터 다시 돌려받으면 그때부터는 뭐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이다. 개봉박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어쨌든 숫자적으로 5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네. 청탁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 여하에 따라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좀 그렇습니다. 보여지고요. 네. 예. 결국 저는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을까? 윤이라는 사람이. 저는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막으려고 비상계엄까지 발동을 했으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네.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실패로 귀결이 된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책임과 후폭풍이 몰려오니까 그야말로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수사에도 불응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재에도 불응하고 네. 이러고 있는 아주 비겁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 하나 더 못해서 궁금한 게 예. 명태균 씨가 이제 야당 의원과 접촉을 좀 원했잖아요. 네네 오늘 오늘 박주민 보니까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갔던데 갔어요. 10시에. 왜 박주민일까요, 도대체?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내일 네. 아침 9시에 박주민 의원을 취재 편의점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명태균을 인터뷰하고 온 박주민 의원. 예, 내일 아침 취재 편의점 오전 9시. 예, 네. 30분 뒤부터는 구교영 기자도 나오시니까 예,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아니 것 뭐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밝힌 이유에 따른 박주민 의원이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를 왜 선택했는가에 네. 대해서는 그냥 의원 명단을 보다 그냥 정했다고 하는데 아유. 그런 이유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명태균 지금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무려 네. 7시간밖에 못 봤지만 뭐 그리고 제가 어제 남상권 변호사와도 길게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같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좀 셀렉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죠. 그렇죠. 네. 저도 본인이 선택해서 맞아요. 만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예. 네, 당신 저한테 먼저 전화 갔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도 그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박주민 의원에게 이를테면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폰을 건네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서 뭐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명태균 측에서는 11월 13일 날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12월 12일 날 면회를 와라. 내가 내일 구속될 예정인데 맞아요. 네. 박주민 의원은 의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구속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장담은 못 하는 거니까요. 법원에서 예. 결정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감은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왜 12월 12일 날 오라 그러는지 하여튼 면회 신청은 했는데 구치소 측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는 맞아요. 게 네. 그 박주민 의원의 주장이고 주장이죠. 오늘 그 남상권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박주민 의원이 10시에 면회를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검찰에 수사를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출정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오후 2시 출정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기다리느라 출정을 오후로 미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농간을 부렸는지 구치소인지 아. 검찰인지 그 밖에 누군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네, 거고요. 서로 다들 서로 의아한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서로 이제 입장이 갈리는데 오늘 박주민 의원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일은 남상권 변호사가 갑니다. 예, 내일은 남상권 변호사가 그 명태균 씨가 오라 그랬대요. 아, 그래요? 당신은 그 박주민이 17일 날 오니까 당신 18일 날 들어와라.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일 그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일단 네. 황금폰에 사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렇죠.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갖고 있어서 오늘 뭐 박주민 의원에게 뭐 그와 관련된 모종의 뭐가 있었는지 힌트를 줬을 수 있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내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남상권 변호사도 잘 모르지만 그 대목을 좀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떠나서 사본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포렌식한 것을 되돌려받는 뭐 이미징을 절차가 할 수가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으면 어쨌든 전 국민에게 배포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다시 또 명태균 뉴스 속으로 홍수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쭉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그 국회에서 결정된 탄핵
소추안 가결 인정 안 하는 건가? 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무려 205표 네. 찬성표를 얻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벌어지는 모든 양상들이 인정하지 않겠다. 뭔가 좀 반역의 역사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마저도 듭니다. 급기야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 대통령 거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연 전술이거든요. 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상황을 속사포로 진행하면 안 돼. 일단 그렇죠. 요거를 네. 막고 봐야 돼. 이제 이런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재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승전 이재명이야. 이재명 천동설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문제야. 그런데 탄핵은 안 되지. 탄핵은 왜 안 돼? 탄핵이 왜 안 되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잖아. 민주당 정권한테 헌납해 줄 수는 없어. 절대 그 꼴은 못 봐. 이재명 때문에 탄핵은 안 돼. 그런데 비상계엄은 문제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 개연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별개의 사안인데. 네. 그렇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평생 법조로 밥 먹고 산 분이에요.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치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 같은 네. 사람들도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네. 왜 그러면 첫 번째 3월 15일을 기일로 생각을 하는데 왜 3월 15일이냐? 대법원에서 633 전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그 다음에 대법은 3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12개월 안에 다 모든 걸 끝내라 재판 절차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워낙 밀린 재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렇 결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2월에는 날 수 있다. 그러면 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이분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가 났기 징역형이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저 징역형 또는 유죄가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네. 어차피 이제 대법은 그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자동방으로 유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못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18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두 사람이 4월 18일에 맞아요. 바뀌어요. 네. 한 사람은 문형배, 한 사람은 이미섬.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요때까지 버티면 반격의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버텨서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무리들이 결과적으로는 반격의 기회를 삼아서 역모를 꾸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결정한 탄핵소추 가결안을 네.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그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아니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그 선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전 대단히 이 그러니까 민의를 불충하는 그런 그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보이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가 뭔가 좀 미심쩍은 대목이 있고 그리고 이 수사마저도 친정인 검찰의 수사마저도 협조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안 하고 윤석열의 있죠. 네. 이런 소환부릉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뭔가 기류가 불안한 감이 든다. 결국에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네. 역행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국영의 정치비상구에서 네. 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헌재 심판정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얘를 당장 내일은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데다가 네. 헌재를 강조한 이유가 굉장히 수상한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때마침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권성동 그 의원의 원내대표의 주장은 모순이 있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게
탄핵 심판이 끝나면 음.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 오류인 게 그렇죠.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시기는 중요하지가 않은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헌재가 어떻게 입장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판관을 과거에도 임명한 전례가 있다. 황교안 때도 임명했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 주장을 하는 그걸 겁니다. 시기로 빠져나가려고 근데 참 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약간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림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돌리는데 지라시 뭐 이런 거 돌린 그렇죠. 건가요? 네. 예. 지라시는 글자고 네.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딱딱딱 뭐 웹자보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돌렸는데 2017년도 당시에 박주민 그리고 박범계 그리고 추미애 이 세 명의 국회의원이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고로 네. 지금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그 세 명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거다. 아, 어제 여론 밑작업을 그렇습니다. 한번 했군요. 예, 그런 네. 걸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웹자보를.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기자들 사이에도 뭐 평론가 네. 죄송합니다. 사이에도 돌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은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되고 맞습니다. 3위는 대통령이 3위는 국회가 그리고 3위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네. 각각 임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형배, 이미선 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추천한 인사고요. 그다음에 김형두, 정정미 이 두 사람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케이스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아시는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명이 들어가야 된 사람들은 다 누구냐? 국회 몫이죠. 국회 몫이에요. 국회 몫이고 이 국회 몫은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그리고 민주당에서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 세 사람이 그 앞서 말씀드린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추천 몫은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 권한대행이 하지 않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면 된다. 이제 이 주장을 당시 했던 겁니다. 대통령 추천이 아니에요. 지금 빈자리는 국회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 세 명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일종의 인증 절차만 밟아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미 결정했어요. 이 후보자를 여야 인사청문회 합의로. 예. 맞습니다. 이미 추경호 대표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 자체를 하지 마라, 늦춰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과거에 민주당도 이랬으니까 국민이 그때도 반대했으니까 네. 지금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마침 이미 2017년도 기사를 통해서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권성동 네. 의원이 스스로 네. 가급적 빨리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임명 절차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했습니다. 아니, 당시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그 묻자 권성동 당시에 이제 의원이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형식적인 임명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권성동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끌기 그리고 재판 지연 전략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이 직무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소추 안만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직을 파면 봉고파직을 시켜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각의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뭔가 법기술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마어마한 논리로 어마어마하게 버티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을 것이다. 어디에서? 형사법정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마 본인이 직접 출석해가지고 별의별 네. 소리를 다 할 거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버티기 전략으로 해서 1차 관문 네. 3월 15일, 2차 관문 4월 18일까지 버티기 전략인데 그 전에 헌재가 끝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도 여당이 이렇게 재판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응하게 될 경우에는 보니까 민주당 우리 입장을 봤더니 네. 그냥 가겠다. 음흠. 우리끼리 청문회 열고 네. 늦어도 30일까지는 국회의장의 힘을 빌어서라도 네. 재판관 임명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6명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만장일치제 상황이거든요. 네. 6명 모두의 동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9명이 심리하는 것과 6명이 심리하는 것은 그 부담이 좀 다르겠죠. 그 부담이라는 것은 뭐 정치적인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요. 6명이 들 짐을 9명이 드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형식적 요건을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데 그 정도는 완충해 놓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뭐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법조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형식 재판관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네. 과거에 이제 재판 판결 이재용 재판 등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 재판관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는 아니다라고 그럼요. 들었다. 네. 그리고 대체로 헌법재판관 중에도 막무가내식이 없진 않았는데 대체로 검사 출신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 그 정형식이라 하더라도 헌법 논리를 이걸 써야 된다. 결정문에 써야 네. 되잖아요.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이 이유를 써야 되는데 뭘로 쓸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건이지만 이 내란 사건은 전 국민 전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저도 라이브를 했었고 우리 구교훈 네. 기자도 라이브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전 세계 언론이 다 라이브를 하고 다 지켜봐. 그 깨고 들어오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 자체가 폭동임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하기 네. 어려울 거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재판관 성향별로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사는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각할 수는 없는 거다. 기본 네. 법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 법관은 원래 다 보수다. 진보 맞아요. 없다. 네. 무슨 진보냐. 보수적 관점에서 법 질서를 지키는 수호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한 달 안에 이것은 인용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 다만 윤 대통령 계속 버티고 불응하고 뭐 이게 문제인데 빨리 즉각 체포해가지고 네. 구속수사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 얘기합니다.